반갑습니다. 여러분, 손으로 나눠주고, 핸드아웃, 영어 써도 할머니 다 아시죠? 몰라도 네. 넘어가세요. 네. 핸드아웃 나눠준 거 보면 목차를 쭉 써보니까 29번까지가 있어요. 그것도 좀 빡긴 했지만,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책을 썼네요, 책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래서 1시간 만에 다 못할 것 같아. 전공과 진로 뭐예요? 전진 1이라고 써놨잖아요. 나중에 생각나면 두 번째 내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네. 저 이거 일주일간 그 밤낮 없이 했거든요. 또 책도 많이 사보고 이 강의가 한 200만원짜리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서 해준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생각해 뭐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 나를 위해서. 네, 특별히 제가 여러분 시간 내서 200만원짜리 지금 선물할 거니까요. 근데 물론 여러분 받아들일 때 200만원짜리 될 수도 있고요. 2억 원이 될 수 있고요. 20억 원이 될 수 있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200원짜리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아멘. 자, 또 하나가 전 시간에 뭐 있다 했죠? 숙보자요. 숙보자. 이거 써졌어. 네. 그 전 시간에. 근데 생각나요? 생각 안 나죠? 다행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하루 강의해봐야 다음 주로 다 잊어먹을 거거든요. 이것도 없어지고. 그쵸? 오래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밍하우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 우리 기억장치에는 단기 기억장치가 있고 장기 기억장치가 있어요. 권사님들 물어보면 옛날에 어땠어요? 근데 가만히 있어봐라. 그때 들었는디? 그러고는 생각이 안 난다는 거죠. 그쵸? 그게 뭐냐면 단기 기억장치에 들어갔다가 장기 기억장치로 오래 못 남아있는 거예요. 오래 못 남아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니까 1시간 지나고 나면 44% 남은데요. 그러니까 50%는 날라갔어. 다 사먹었어요. 다 까먹었어요. 네? 다 까먹었어요. 그래서 하루 지나고 나면 33% 남는데요. 한 달 지나고 나면 21%가 남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잊어먹는 거 어떻게 다? 정상이다. 네? 잊어먹은 거 정상이다. 그럼 안 잊어먹으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 잊어먹으려면 이 단기 기억장치잖아요. 안 잊어먹으려면 반복해야 돼. 계속 반복. 한 4번 정도 복습을 하면 장기 기억장치로 넘어가요. 물론 아무것도 공부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남지. 공부를 했다는 전제하에. 아셨어요? 근데 학생은 여러분 자전들 보면 어때요? 선주들 보면 게임만 하고 공부는 안 하잖아요. 이 머리에 들어가 있지를 않은데 뭘 그거 하겠어요. 그죠? 맞아요. 공부를 일단 한다는 전제하에도 어디 기억이 잘 난다 안 난다? 잘 안 나는 게 정상이다. 안 난 게 정상인 거예요. 난 놈이 비정상이에요. 근데 나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 한 번 듣고도 오래 남게 하려면 그걸 좀 듣고 가면 좋지 않겠어요? 한 번 듣고도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오래 남게 하려면. 네? 그러려면 복습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근데 하기 싫죠? 복습하기 싫죠?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 뭐예요? 3인학습법이라는 거예요. 3인학습법 뭐냐면 내가 여러 번 가르치잖아요. 여러 번 배운 거 누구한테 이야기해줘요? 집에 가서 이야기해줘야 돼. 반대 가서 집에 가서 이야기해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들으시면 그나마 몇 개 남아. 아셨어요? 그 생각도 없이 주무실 분도 주무시고. 네. 어떻게 한다? 누구한테 가르쳐준다. 알았죠? 그리고 친구들한테도 선생님한테 들으면 친한 친구면 같이 이야기하는 거. 같이 이야기하게 되면 전달해 주려고 하면 그냥 한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질문하라고 그러면 질문을 안 하잖아요. 안 한 건 뭐냐면 아무것도 확인 사살을 해야 돼요. 질문할 때 선생님 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맞냐고. 그 질문하면 그걸 질문하면서 뭐예요? 내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는 거예요. 반복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질문하면서 반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질문 몇 번 했느냐 물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질문 몇 개 했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지. 야 오늘 뭐 배웠냐? 뭐 배웠냐?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질문 몇 개 했느냐? 공부 열심히 했냐? 이렇게 질문 몇 번 했느냐를 물어보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질문을 하셔야 돼요. 질문을. 근데 나한테는 오늘 질문하지 마세요. 나 잘 모르니까. 근데 다행인 게 여러분하고 이제 여러분이 오늘 권사님들 많으시니까 제가 대학교 학생들한테 가르친 걸 하면 권사님들
나한테 점수 주면 빵점 줄 거거든. 그쵸? 그래서 여러분 아는 거 내가 아는 거 하려고 아는 거. 예? 아는 거, 좀 아는 거. 성경책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 퀴즈 대회를 하려고. 그래서 목사는 있는데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시간 없으니까. 하나님이 일했어요, 안 했어요? 뭔 일 했어요? 뭔 일 하고 있어요? 네? 창조하셨죠, 창조하셨죠. 하나님 일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 일했어요, 안 했어요? 일했어요, 일했어요, 일했어요. 그게 뭐 어디서 나와요? 창세기 1장 1절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일하면 일했는데 거기서 제가 힌트를 잡았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럼 그 사람 전공이 뭐예요, 전공? 창조자, 발명가예요, 발명가. 제가 이렇게 해석했다고 목사님한테 이러지 마세요. 그냥 제 마음대로 그냥 해석한 거니까 경영학자로서. 예? 뭐 성경에 나오면 막 이런 목사님 그걸로 하면 다 맞아요. 잘못 잘못하면 안수집사에 잘려요. 그래서 하나님 일하시고, 근데 하나님이 옛날에는 구약시대는 직접 나타나고 일을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은 너 좀 많을 때 말 들어라, 나오라면 나와라, 가라면 가라, 이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죠. 요즘은요, 신약시대는 아브라함 하나님 보면 죽은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타나지도 않고. 그럼 옛날 하나님이 직접 일했는데 지금 직접 일해요, 안 해요? 해요. 어떻게 해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또 우리 인간사에서는 나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사실 좋은 사람 만나요. 좋은 사람. 여러분 인생 사시면서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나쁜 놈들 만나니까 뜯어 패고 같이 싸우고 난리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기도를 해야 될 게 좋은 사람 만나요. 인간을 통해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오늘 좋은 사람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이렇게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조금 전에 가장 먼저 일하는 천지 창조를 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그래서 직업은 발명가다, 발명가. 네. 그러니까 하나님 일하셨는데, 일하고 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6일 동안 일을 하셨잖아요. 끝나고 나서 뭐라고 하셨어요?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보시기에 좋아. 첫째 날은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네. 첫째 날 하니까 첫째 날,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네? 둘째 날은요? 둘째 날 보시기 좋았더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성경 훅 보셨어요? 안 했어요. 보시기에 좋았다고 제가 찾아봤거든요. 하여튼 내 거에는 안 나타났어요. 내 성경책에는 없어. 내 거에는 권사님 성경책에 있는가 모르는데 내 거에는 없더라고. 내 거에는. 내 거에는. 셋째 날에는 그러면 셋째 날은 보시기였죠?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몇 번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나오고요. 또 보시기에 좋았더라 몇 번 한 거예요? 두 번 한 거. 하나님이 까먹었단 말이에요. 이틀째 했던 거 했던 거를 했어야 되는데 까먹어가지고 두 번 한 거예요. 셋째 날에. 그럼 넷째 날에는 창세기 얼마나 많이 봤는데 넷째 날 보시기였죠? 좋았더라 했게 안 했게? 했어. 몇 번 했게? 네, 엄청 잘 쫄았어. 한 번 했어요. 한 번. 넷째 날. 다섯째 날도 한 번 했어요. 이제 여섯째 날은 힘이 좋았는데 쫙 보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해놓고 나서 힘이 좋았다 그랬어요. 그 기분 아시겠어요? 여섯째 날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해놓고 엄청 좋은 거예요. 엄청. 그쵸? 힘이 좋았더라. 완전히 그 기분 아시겠어요? 다윗이 그냥 빤스 벗겨진지도 모르고 춤추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그 이상 같지 않았겠어요? 그죠? 보시기 좋았더라. 여러분 일할 때 이렇게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이런 전공을 찾아가야 돼요. 제가 이거 보는 게, 그러니까 저는 오늘 뭐로 봐요? 전공과 진로 부분으로 제가 중심으로 맞춰서 본 거지, 뭐 하나님은 뭐 발명가라고 완전히 뭐 안수집사 저거 완전히 잘려도 한참 잘려야 되겠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저는 전공 부분으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거냐는 부분으로 이야기해보고 아무 체계도 없어요. 나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거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너
어때 할만해? 그래서 야 먹고 살기 힘든 먹고 먹이 포도청이니까 일한다 이런 말이 많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듣죠? 그런 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끝나고 나면 진짜 오늘 좋았다. 네? 오늘 그런 일들을 찾아가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하나님은 그날도 해피했지만 진짜로는 뭐냐면 5째 날까지 다 준비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형상을 닮은 우리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목표가 비전이 뭐예요? 비전이 우리를 위해서 너무 큰 비전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더라도 돈 벌기 위해서 일한 게 아니라 돈을 어느 정도 벌면 이게 타락의 길로 많이 가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아니고 우리가 주는 비전은 그런 비전이 아니에요.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비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자기 형상과 똑같은 인간 사람을 만들어 놓고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전을.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너 뭐 할래? 꼭 직장 물으면 돈 많이 줘요. 제가 답답한 게 어디 직장 소개를 해줬는데요. 안 가는 거예요. 요즘 가기 힘든데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돈을 조금 준대. 얼마 주는데 200만 원 덜 준다는. 그럼 하루에 한 달에 20만 원인데 그거 갖고 집 사냐고. 200만 원 더 받고 집 사냐고. 일단 들어가야 되지. 개뿔 아무것도 없으면서 교수가 소개해주면 들어가야지. 들어갔다가 다음에 더 좋은 데로 가면 되잖아요. 요즘 애들은요, 쟤는 직장을 6번 옮겼어요. 6번. 그럼 걔네들은요, 그놈들은 10번도 더 움직여요. 너 몇 번 움직인다고? 회사 이동한다고? 너는 10번이야, 최소한. 근데 얘들은 뭐냐면, 거기 들어가서 천년만년 있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거 바꿔줘야 돼요. 바꿔줘야 돼요. 영원한 직장, 평생 직장은 없어요. 그럼 깨세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좀 빗나갔는데,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 비전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창조자라고 그랬잖아요. 창조자인데 완전히 전문가예요. 하나님은. 그러겠죠. 왜냐하면 셋째 날까지요, 이 공간이나 이런 걸 만들어 놓고요. 넷째 날, 5째 날은 그 안에다가 이렇게 차곡차곡 공간을 채워넣는 그런 걸 했어요. 사실은 어마어마한 전문가예요. 프로예요, 프로. 만들어도 그냥 창조자가 아니고 셀 수 없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전문가가 돼야 되죠. 전문가가. 자, 또 여기서 그냥 거의 결론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 권사님들 학교 다닐 때는 그런 분들이 아직 다 젊어가지고 대학교는 나와야 되겠다. 안 되면 형편이 안 되면 고등학교는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죠. 네. 그렇죠. 요즘은 대학교는요 그냥 발로 차면 다 돌 맞은 놈 다 대학생이에요. 아무 그냥 둥 한 거 던져도 다 맞은 놈, 주순 놈, 그 돌 주순 놈은 다 대학생이에요. 근데 학부모들이 뭐냐면 대학교만 보내면 끝이라고 생각을 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아니에요. 대학은 석사도 해야 되고요. 박사도 해야 되고요. 외국 유학도 가야 되고요. 날라다녀야 돼요. 요즘 비행기 얼마나 빨라요. 날라다녀야 돼요. 출근합니다. 그러고 LA 가.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여러분 지금 생각이 여러분 지금 기준으로는 LA 못 가요. 요즘 대구에서 출근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대구 1시간 반 걸려요. 출근한 사람 있어요. 그럼 외국 나가서 출퇴근하는 시대가 될 거라고요. 근데 꼭 여기서만 어디서 보려면 될 것이냐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대학교가 끝이 아니고 진짜 전문가가 되려면 어디야 된다? 석사 기본으로 해야 되고요. 너 박사한다 너 일어서 봐. 뒤에 인사해봐. 나 박사예요. 너 박사 된다. 공부합니다. 공부해야 돼요. 공부 안 하면 전문가가 될 수가 없어요. 전문가. 맞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하시고 나서 우리한테 일을 시키셨잖아요. 그렇죠? 일을 시키고 일을 처음에 할 때는 일을 그냥 경작을 시킬 때는 아담한테 시킬 때는 그냥 아무 부담 없이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 이렇게 그냥 부담 안 주고 했는데 죄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땀 안 흘리면 너는 안 된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일을 하셨잖아요. 예수님도 주일날 일하고 그렇죠? 그래서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도 먹지도 말게 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성경책 많이 봤으니까 조금 찔린 사람도 있겠지만 성경 안에 인물이 몇 명이나 나와요? 너무 어려운가? 너무 어려운가? 대충 권사님 꼭 이러더라. 몇 명? 1000명? 2200 몇 명인데 2197명. 그러니까 뭐 이름 뭐 별명 쓴 사람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2000명 중에 여러분 어렸을 때 뭘 잘하게 잘 모르니까 위인전집을 많이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성경책에서 위인전집 찾아야 되지 않아요? 이순신도 좋지만 세종대왕도 좋지만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 성경 속에서 그 인물을 여러분이 좀 연구를 해야 돼요. 집사님 성경책에서 닮고 싶은 사람. 다니엘. 좋아. 너무 웃어. 이쁘다고 그냥 얼굴로 그냥 미소로 넘겼다. 닮고 싶은 성경. 네? 요한.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에요. 네? 세례 요한. 솔로몬의 지혜. 네. 좋아요. 이제 그 요셉, 제가 요셉 좋아하시죠? 요셉. 요셉. 예수님의 표징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셉같이 살아면 내 자녀 요셉같이 살아면 할래 안 할래요? 네? 해 안 해요? 요셉을 한번 보면 형들한테 뒤지게 맞죠? 네? 집단 구타 당해요. 그쵸? 그 다음에 인신매매 당하잖아요. 그렇죠? 인신매매 당하고 그 다음에 저기 갔더니 성폭행 당하잖아요. 성폭행 당하고 그 다음에 술 먹는 간호원하고 떡 먹는 놈 그럼 해주면 나중에 살려준다 했잖아요. 근데 사기당했잖아요 또. 사는 과정을 보면 이게 피눈물 나서 우리가 못 봐요. 그죠? 그 다음에 걔 전공 과목이 뭐야? 걔 전공이 뭐예요? 요셉의 전공이 꼼꼼히 해본다. 어쩌면 천문학자예요. 그죠? 그냥 좋게 치면. 그 다음에 처음에는 그랬어. 근데 전공 살려 못 살려? 전공 못 살리잖아요. 그쵸? 저기 가가지고는 그쵸? 가가지고는 뭐예요? 행정 보자. 행정. 그러니까 감옥 갔을 때 행정 보고 나중에 전공 살리죠. 그건 누가 해주냐면 하나님이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늘 옆에 그 힘들 때도 하나님이 계셨더라, 하나님이 계셨더라, 함께 하셨더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요셉 같은, 근데 저는 그래요. 진짜 물론 그런 과정이 있지만 내 아들한테 요셉을 벤치마킹 하라 그러면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이제 보니까 가인은 농부였고 아벨은 목동이었고 뭐 아브람 목축업 사라는 이게 편애를 해가지고 편애를 해서 그다음 편애를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 편애한 거 아닌가? 리브가가 편애한 거고 사라도 좀 편애를 했죠. 이스마엘 쫓아냈잖아요. 아들 때렸다고. 시켜. 또 나가. 그래서 다 내보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은 축산업 유전공학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쭉 써봤어요. 누가가 쓴 책이 뭐죠? 사도행전. 야, 권사님 한 수 더 이야. 누가 보면 당연히 썼고 사도행전도 썼다 이런 이야기죠. 했는데 사도 바울 같이 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아픈데도 누가 의사라며. 그럼 옛날에 의사가 우리 다 고치지 않았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의사하면 다 고쳤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못 고쳤잖아요. 근데 저는 고쳤다고 생각을 하면 뭐냐면 분명히 진찰을 했을 거라고. 의사라며. 누가가 의사라며. 뭔 말인지 잘 모르시구나. 사도 바울을 다니면서 바울 아저씨가 선생님이 너무 아프다고 하니까 자기가 의사니까 진찰을 해봤지 않겠어요. 해봤더니 자기 전공 과목이 아닌 거야. 여러분 의사 된다고 하는데 전공 과목이 몇 개나 된지 아세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의사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의사하면 의사 하겠다 그래놓고 실제로 의사 하려면 과가 굉장히 많아요. 과가. 그러면 더 공부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더 깊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그 말을 하려고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안에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좀 더 연구할 게 있어요. 원래 성경책은 우리 성경 충만한 걸로 예수님 예피하게 쓴 책이니까 그렇지만 제가 이제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얼마나 고치고 싶었겠어요. 선생님이 아프신데 근데 내 전공 과목이 아니어서 못 고쳤던 것 같아. 넘어갑시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도 있고요. 근데 사실 이런 과정 중에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누가 됐든 간에 제가 뭐 야곱이나 여러 사람이 있지만 누가 됐든 간에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믿음이죠. 믿음. 그렇죠. 믿음이 더 좋은 사람, 그런 사람. 그럼 진짜 요셉 같은 그런 믿음. 그렇죠. 그러나 그 중에 우리가 좀 닮고 싶은 사람이 저 있었어요. 그 중에 우리 이 과정에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솔로몬은 헛되고 다 했잖아요. 그렇죠. 몇 번 했죠? 12장 2절 보니까 5번 헛되다. 그럼 마지막에 솔로몬이 닮고 싶은 사람 좀 나쁜 친구는 첩이 10명이 있었으니까 10명이 아니라 1000명이 있었으니까 며칠 기다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3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어쨌든 그러고 나서 끝에 나중에 이제 반성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최고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은 믿습니다. 네. 사실 인생은 오늘 목사님 설교하셨잖아요. 다 파도 항해를 하는 것 같은 그런 파도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믿음 외에는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오늘 감옥에 진로 이건데 진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실 암몬이거든요. 돈이 암몬인데 어떻게 하면 진로를 잘 찾아가느냐 하는 부분을 하면 잘 맞지 않아서 궁극적으로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 우리 천국 소망을 가지고 가는 그 고난 고통 중에 있었더라도 그런 꿈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천국의 지극히 작답니다.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나의 일컬음을 받으리라. 누구한테? 우리 자녀들한테. 네? 우리 자녀들한테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우리 조금 너희는 그 나라를 구하라. 그래야 모든 건 너희에게 주시리라. 네. 너희 소유를 팔아 부지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냥을 만들어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럽게 하라.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우리 자녀들한테 해야 될 것, 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해라. 자, 이거 보겠습니다. 잠깐. 자, 여기는 잘 안 보이시죠? 이게 무슨 대학이에요? 하버드 대학.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죠.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입니다. 그 다음에는 안 써졌네. 여기 시카고 대학입니다. 시카고 대학. 경제학에서는 최고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최고. 그 다음에 여기 무슨 대학이에요? 여기는요? 네. 여기는요? 한세대학. 네. 하버드 대학은 하버드 목사님이 세우셨어요. 시카고 대학은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까지 역사상? 록펠러가 세운 대학이에요. 록펠러가 25개를 세웠어, 대학을. 돈 벌어서 그렇게 써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이화여대 다 선교사님들 오셔가지고 한 거예요. 한세대학교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숭실대도 있고요. 제가 이거 써놨어요. 사모님 오셔서 그런 게 아니고 저도 가보니까 그래서 알마티나 칭켄트로 선교 가는 것이 우리가 큰 상급을 쌓는 하나의 큰 점수 중에 하나다. 네? 사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연세대학교나 이화여대 세운 사람들, 그 다음에 제중원이나 그러니까 세브란스 병원이나 이화여대 병원, 대학병원도 다 그렇게 해서 기부받아갖고 만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 게 뭐였냐, 우리는 받기만 했지 실제로 선교 나간 건 못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양병철 목사님 오셔가지고 우리가 작게나마 카자흐스탄 선교 나가서
씨 뿌리고 기도해 준 것만 해도 그렇죠. 큰 거죠. 나중에 거기 가서 우리가 학교도 세우고 예? 병원도 짓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성도를 쌓으실까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줄로 믿고요. 그래서 인생 지도 설명서라고 제가 그냥 이름 붙였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설교만 들을 게 아니라 별도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권사님들은 열심히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잘 안 한다는 하나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네. 그래서 목사님께서 안수 집사를 따로 공부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또 하나 또 보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이잖아요. 우리 독립선언서 쓴 33인 중에 기독교인이 16인이에요. 50% 넘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노펠로 했고요. 이 사람 누구예요? 바하요. 바하는 음악의 아버지라고 해요. 음악의 아버지. 음악의 아버지인데 바하가 성가대 대장 한지 아세요? 몇 년 한지 아세요? 27년 했어요. 성가 대장을 하시고 음악 쓸 때 그 마태 순환곡이라고 있어요. 마태 순환곡. 마태가 순환당했다가 아니라 마태복음 26장, 27장에 예수님이 순환당한 일주일을 그걸 곡으로 76곡을 쓴 거예요. 그게 마태 순환곡이에요.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늘 곡을 쓸 때 앞에다 주 예수여 썼다고 그래요.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마지막에 주님께 영광을 글로리아 이렇게 마지막에 써요. 감동이지 않아요? 음악의 아버지가 바한데 바가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 도스토옙스키의 제아벌이라고 있어요. 제아벌. 여기도 보면 성경 말씀에 뒤에 죄를 짓고 벌에 대한 죄를 지면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벌에 대한 그런 법률을 다 성경책에서 다 가져왔어요. 러시아도 믿습니다. 러시아 종교회라고 70% 이상이 러시아도 공산국가라니까 종교가 없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저기 오른쪽 이분은 누구예요? 이어령 교수라고 아시죠? 지성으로 글 쓰고 하는데 우리나라 최고였는데 나중에 딸 때문에 예수 믿게 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제 이렇게 써놓은 것 중에 하나가 바하는 성경을 몰랐을까요? 알았죠. 성경을 가지고 곡을 쓴 거예요. 도스토옙스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문사철이라고 들어가 인문학이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인문학은 이런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래요. 문사철이라고 해서 문학, 역사, 철학을 공부를 해야 돼요. 문사철의 덩어리가 뭔지 아세요? 성경책. 시편, 문학이잖아요. 그렇죠? 역사잖아요. 열왕기상, 역대하 다 역사잖아요. 그 안에 있는 철학은 뭐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모든 부분들이 다 철학이에요. 인간들이 만드는 철학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일부분에. 너무도 많은 거거든요. 사실은 성경책을 봐야 요즘 막 인문학이라고 막 듣고 다니는데 사실은 성경책을 보면 그걸로 끝이거든요. 근데 많이 다녀요.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기 이 사람은 그 미켈란젤로. 시간이 없었는데요. 시스테나 성당 안에 가면 그 천장에요. 가보신 분 계실 거예요. 천장에 천지창조가 있어요. 천지창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나님하고 아담하고 아담 창조 이렇게 손가락질 한 거 있죠. 그렇죠. 여기 맞댄 거 있잖아요. 그런 그림까지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보면 또 뭐 있죠? 천지창조하고 천지창조하고 최후심판. 최후심판에도 거기 인물들이 최후심판 그리면 391명이 있어요. 391명. 나 애우느라고 진짜 머리에 땀났어요. 391명이 있는데 그 391명을 그림 한 장으로 표현해야 돼. 그림 하나하나를.
그러면 미켈란젤로가 이게 3년 동안 걸쳐서 이게 만들었는데, 그럼 미켈란젤로는 성경책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맞죠. 다 봤죠. 성경책이, 미켈란젤로는요, 완전히 그 로마, 르네상스 시대 3대 최고 따봉인 사람들이에요. 네? 그 다음에 여기는 피에타라고 해요. 피에타라는 게 있고요. 저건 다윗입니다, 다윗. 꼬치도 나오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 다윗이 무슨 거냐면요. 그 돌 던지는 그 모습을 그리고 상징해서. 여기에 이제 최후 심판 그림인데.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학생들이,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죠.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반대파에서 이 성경을 봐가지고 꼬투리 잡아서 내가 이게 반대하겠다 했지만 사실은 성경책을 보니까 야 이거 진짜구나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수 아니라 하더라도 그냥 성경책 하나의 책으로도 학생들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토대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진로에. 그래서 이제 그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션을 줬어요. 우리한테 비전, 소망을 줬는데 신약 시대에는 잘 안 줬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우리한테 준 비전이었어요. 제가 생각해. 우리한테 준 비전이 뭐였어요? 첫 번째,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너와 같이 사랑을 하셨으니 조금 전에 선교 활동도 그렇고 기부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비전입니다. 이거는 우리 믿는 자들만 가지고 있는 거고 믿지 않는 자들은 없어요. 그렇죠? 믿지 않는 자들은 일부 자선도 하지만 더 그 두 개 다 우리가 다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은 또 빠졌을 거라고요. 이게 우리의 미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삶의 비전 목표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이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이야의 비전, 아이야는 뭐냐면요, 뭐예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이야의 비전이라고. 그래서 주셨습니다. 근데 야곱도 세부 전공이 있었어요. 야곱이 그냥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2200명 중에, 약 2000명 중에 그 중에 가장 제가 봤을 때 바람직한 모델이 누구나 했더니 저는 이 사람을 추천합니다. 다윗을 추천합니다. 다윗의 스펙 들어보셨죠? 취업하려면 스펙 채용을 하거든요. 사울이 신하의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해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세의 아들을 본즉 다윗입니다.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이게 스펙이에요. 이게 다윗의 스펙이에요. 이걸 또 세 분에서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청년 다윗의 식스팩이라고. 식스팩. 첫 번째 보면 수금을 타고 나왔어요. 첫 번째 수금은 음악 치료사 지금으로 치면 누구예요? 사울이 아팠을 때 가서 고쳤잖아요. 그렇죠? 그 재능이 있어야 돼. 재능이 타고난 재능이 있습니다. 타고난 재능. 두 번째 용기입니다. 용기. 조용기 말고요. 용기. 책임감. 주어진 일에 대해서 책임감. 그 목동이었기 때문에 잘 다룰 수 있는 책임감, 적극성 이런 게 필요하고요. 세 번째 무용이라는데 춤추는 무용이 아니고요. 용감한 거, 특전적인 거, 특전사. 그렇게 하면 건강하고요. 저 안에 하는 저 신무기가 뭐냐면 울맷돌이 신무기예요. 골리앗하고 싸울 때는 잽도 안 되잖아요. 그 등치로 보면 같이 맞짱 까면 안 되지, 지지. 근데 뭐가 있어야 돼요? 신무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신무기가 있어요. 그게 전공인 거예요. 전공이 튼튼할수록 잘려도 다른 데 갈 수 있어요. 근데 전공이 부실하면 다른 데 가면 안 돼.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무용기술. 그 다음에 구변이 있다고 했잖아요. 요즘 진짜 필요한 건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우리 그 유명하신 분들이 이게 많이 부족해. 네? 설득력,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한데 이거는 이거대로 또 더 길러야 되죠. 그 다음에 좋은 인상, 준수한.
이 얼굴도 용모도 아주 좋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용모는 뭐냐면 마음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요. 좋은 인상, 좋은 표정. 근데 좋은 표정도 연습을 해야 됩니다. 저 표정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렇죠. 소리가 적다. 제가 삼천교육대에서 옛날 군 생활을 했어요. 대학교 여러분 5.18 알죠? 요즘 많이 나오는 그때 제가 군대를 갔거든요. 제 간증입니다. 근데 갔는데 근무를 쓰는데요. 그건 추운데 한 6시간씩 근무를 쓰면 겨울에 너무 추운 거예요. 제가 인제 온통이 있었거든요. 인제 온통 아시죠? 인제가 뭐 언제 오나 온통에서 못 살겠다 하는 그 인제 온통에서 근무했는데요. 그 근무를 6시간 쓰고 나면 그냥 뭐 너무 얼음장이 됩니다. 근데 이걸 3년 동안 해야 되는데 제가 29개월을 근무를 했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연습한 거예요. 웃고 자자. 웃고 자자. 들어가서 인상 써봐야 안 되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웃는 연습 그때부터 했어요. 그래서 이 모양이 됐습니다. 연습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마지막, 제일 마지막이 뭐였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신앙심 자주. 이게 바탕이 돼야 되죠. 이게 바탕. 이게 다윗의 스펙입니다. 이런 사람을 추천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무엘시켜서 가서 안수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정도에서 일단 끝나고요. 그러면 우리 실제 사회에서는 어떠냐? 사회에서도 사람 뽑아요, 안 뽑아요? 뽑아요. 뽑죠. 뽑을 때 기준 보세요. 대기업에서 선호 인재상. 이런 사람을 뽑아달라. 이런 사람을 내가 원한다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 뽑는다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 이런 성격을 가진 놈들을. 첫 번째, 이제 13년도 갈게요. 첫 번째, 도전정신이죠. 도전정신. 두 번째, 주인의식. 세 번째, 전문성. 이게 여러분 이야기하는 전문성. 공부 끝도 없어요. 그 다음에 창의성. 그 다음에 도덕성. 도덕성 우리 신앙심으로 끝입니다. 네? 그 다음에 열정. 비전이 있으면 열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팀워크. 글로벌 역량. 영어는 18년에도 18세밖에 안 나요. 네, 글로벌 역량. 그 다음에 실행력. 이런 게. 그런데 이거를 그러면 여러분이 공부만 해갖고 됩니까? 아니요. 이게 도덕성이 하루아침에 시험 공부해갖고 도덕성이 올라가나요? 아니요. 도덕책 공부 좀 했다고 되나요? 안 되죠. 도덕책 배웠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아니잖아요. 신앙심 아니면 안 돼. 이건 하루아침에 끝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공부는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조금 전에 권사님 미리 오셔갖고 이야기. 저 재수했어요. 재수하고요, 전문대학 가가지고 편입했어요. 편입하고 대학 나와서요, 안 되니까, 뭐 다른 거, 그거는 하나의 비법인데, 그건 넘어가고. 이제 회사 다니다가, 저 회사 다니서 직장생활 10년 했어요. 10년 하고 공부 좀 했죠. 저 석사 마치고 했는데, 하고 이제 석사 마치고 또 공부를, 박사과정을, 했어요. 저 교사를 해본 거 아니에요. 교사를 한 게 아니고, 회사에서 안 잘리려고 열심히 했어요. 회사 생활 10년 했습니다. 10년 하고 이렇게 조금 떠돌이 생활 하다가, 이제 호남대학교에 갔는데, 호남대학교 뭐 심사하러 갔는데, 호남대학교 어떤 사람이 저한테 우리 학교에 올 생각 없냐 하는 거야. 내가 박사도 아니었어. 박사도 아니었는데. 그랬더니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내가 옛날에 내 강의를 들었던 사람인데, 자기 전문 공부를 한 거야. 이제 공부를 했는데, 감동받았었대, 그때. 그래가지고 저를 추천한 거예요. 이런 일 없습니다. 저 아니면 이런 일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주어진 일에 충실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조금씩 공부하면, 저도 성적 보면 우스워요. 우수가 별로 없어요. 우수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목표를 두고 이렇게 최선을 다하다 보면 기회가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강주의 호남대학교에 3년 7개월 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오게 됐어요. 근데 그거는 또 올 때 뭐냐면 저는 다른 걸 했어요. 다른 사람과 다른 걸 했어요. 똑같은 거 하지 않고. 다른 걸 했더니 다른 사람 못해도 다른 사람 하는데 선두를 하니까는 내가 선두니까. 너 학교 어디 나왔냐? 학교 그냥 여기서 국내산인데요. 외국산 아닌데요. 다 외국산인데. 너 국내산인데요. 국내산이어도 써야지. 그렇죠. 제사상에 올려야 되는데 지금 뭐 이것저것 가릴 틈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전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 거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차별화돼야 이게 팔리는 거예요. 제 간증 끝났습니다. 제 간증은. 그래서 공부는 꼭 잘하면 좋지만 포기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어떤 비전을 가지면 얼마든지 그건 극복이 된다라는 거죠. 신앙심 제가 말씀드릴게요. 신앙심은 우리 할머니가 저 어렸을 때요. 할머니 우리 집에서 이제 같이 와가지고 집에 가정예배 드리는 거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3살, 아니 3살 아니라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성경도 기억나고. 그다음 할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우리 할머니의 기도가 저를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해요. 우리 권사님들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후세들 위해서 열심히 하십시오. 그게 크다. 그게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 콩 한 짝도 나눠 콩이 보면 반으로 나눠지거든요. 콩 한 조각도 형제지간에 나눠 먹는다. 그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교육을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 요즘 우리 학생들 보면 이게 도전 정신이 굉장히 약해. 왜냐하면 자녀들을 하나 둘 이렇게 기르다 보니까 이게 다 엄마들이 해줘서 그래요. 이게 엄마 아버지들이 다 해줘서 그런데 제발 떨쳐버려서 여러분 인생 여러분이 사세요. 왜 자녀들한테 그렇게 하세요? 응? 자녀들 놔둬도 다 되잖아요. 요셉이 몇 살 때 쫓겨났어요? 17살 때 쫓겨났잖아요. 그쵸? 그거 가서도 다 잘한다고. 성년식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13살 때 성년식을 해요. 성년식을 하는데 굉장히 나름대로 어떤 정신을 가지고 해요. 우리나라 애들은 20살 때 성년식을 하잖아요. 5분 전이요, 5분 전. 앞에는 이야기 안 할게요. 강아지 5분 전이에요. 그런 정신을 하다 보니까 도전 정신 같은 게 많이 약하고요. 그래서 창의성 같은 경우는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면요, 막 생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연애할 때요, 권사님들은 그냥 시켜줘서 그냥 했죠. 저는 이제 연애할 때 보면 좋아하면 어떻게 돼요? 남자친구도 여자친구도 좋아하면 걔 뭐 좋아하지? 뭘 사주면 좋을까? 막 생각도 안 하는 것들이 막 나와요, 안 나와요? 그게 창의성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아서 해주라는 이야기예요. 좋아서 하는 거. 아무거라도. 근데 자기들 여러분 생각으로 야 그러니까 뭐 못 먹고 살아야 그거 하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즘 그 학생들이 요리사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때 요리사 한다면 그 신모지 뭐예요? 그걸로 못 먹고 살아. 그죠? 그치? 앞으로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많이 바뀌어요. 직장생활에 필요한 것들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제가 이거 써놓은 건 뭐냐면 여러분이 공부 잘해서 이 자리에 이렇게 와 있냐고. 여러분 공부 잘해서 얼마 공부 열심히 하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안 돼? 잔소리 많이 들었잖아요. 잔소리 들으면 공부했어요? 성질 나니까 문 딱 닫고 가서 더 딴짓거리 하잖아요. 그쵸? 뭐 공부하라는 소리보다는 고생 얼마 고생했냐 이러지 격려해 주는 게 오히려 공부하는데 스트레스 안 쌓이지. 그쵸? 너무 공부하는 소리 이제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공부하는 소리 들었기 때문에 그쵸? 그 다음에 이제 회사 생활을 한번 보면 회사에도 보면 요즘 이제 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이렇게 많이 있는데 앞으로는 정규직은요. 지금 임시 방편으로 하지만 정규직이라는 게 사실 없습니다. 교수도 계약직입니다. 또 계약직이 6년마다 심사받아요. 처음에 들어가면 2년 연구 실장. 여러분 논문이라는 소리 들어봤죠? 청문회 하니까 많이 들어봤죠? 논문 쓰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논문 잘 써야 잘해야 이제 재계약이 되고 그러거든요. 가끔 떨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집으로 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임시직. 그 다음에 이제 심사원 해서 경력사원 하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너 몇 번 움직인다고? 회사? 최소한 10번이야. 그래서 자기 경력을 자주 움직일수록 그 사람 능력자인 거예요. 다른 데 스카우트 하는 거예요. 다른 데 스카우트 하는 거예요. 거기서 10년 동안 있어라.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승진도 하고 자기개발도 대학원 석사, 박사, 기술사 이런 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1만 시간에 거치는 전문가 되려면 1만 시간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뭐 공부 이렇게 짜실기를 해갖고 되는 게 아니고 석사, 박사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창업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자꾸 취업을 하는데요. 창업을 해야 돼요. 개인 창업입니다. 그러니까 창업하면 우리 권사님들은 뭐 창업을 하면 돈이 있어야 돼요. 요즘 그런 돈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페이스북이라고 있어요. 페이스북. 여러분 이제 카카오 많이 쓰잖아요. 그거 카카오 회사 만드는데 건물 샀어요? 건물 사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하고요. 지식으로. 프로그래밍으로. 근데 지금 앞으로 창업은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전문 지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좀 하면 창직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집사님 창직 생각하셔야 돼요. 아직 40인가? 창직하셔야 창직. 저도 65세까지거든요. 대학 교수는. 끝나고 나면 100세까지 살아야 되기 때문에 30년을 또 해피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밥 3끼 걱정하면 안 돼요. 삶의 질을 생각해. 삶의 질. 나머지 8시간을. 나머지 8시간을 어떻게 살 것이냐. 그건 제가 안 가르쳐줘요. 제 거는 안 가르쳐주겠어요. 창직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즘 이제 어려운 게 또 뭐냐면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 많이 하죠. 그 ICBMS라고요. ICBM, 북한에서 날라오는 ICBM 말고요. 또 이렇게 이쪽에서 이야기하는 ICBM이 있어요. IoT라는 게 있고요.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그럼 많이 들어봤죠, 빅데이터. 그 다음에 모바일, 그 다음에 시큐리티. AVR은 뭐냐면요. 버추얼 리얼리티라고 그랬어요. 가상현실 같은 거요. 여러분 저기 에버랜드 가면 거기 가서 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의자에 앉으면요. 에버랜드 간 것보다 더 스릴이 있어요. 더 스릴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뭐 로봇가 다 앞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나오죠. 이런 것들에서도 사실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적성하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새로 나오기 때문에. 옛날에 내가 뭐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새로 나오니까 뚝 떨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 뚝 떨어진 게 그냥 충격을 받은 사람은 뭐냐면 자기 전공이 없으면 뚝 떨어진 게 충격을 받는 거고요. 자기 전공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이용해서 돈 벌어야 돼 생각하면 돈 버는 거예요. 다시. 내 도구로, 좋은 도구로 이용하려고 그러면 자기 전문 지식이 있으면 그걸 좋은 도구로 쓰되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도구가 내 짱돌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 당하는 거예요. 그 전문 지식이 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회사에, 뭐 공무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 회사가 몇 개 정도 되냐면요. 우리나라 회사가 몇 개 정도 돼? 350만 개, 354만 2천 개예요. 대기업이 몇 개예요? 3,100개예요. 몇 프로예요? 99.9%가 중소기업이에요. 대기업은 0.1%잖아요. 대기업 가려고 자꾸 하는데 대기업은요. 중소기업 거치다가 대기업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대기업 뭐 다 해결해 준 게 아니에요. 대기업 가도 잘린 사람도 수없이 많아요. 왜 대기업 그렇게 가려고 하는지 그게 아니고 그거 바꿔야 돼요. 99.9%예요. 99.9%고 그 채용률이 88%예요. 그래 9988이에요. 9988 뭐 236, 뭐 23 뭐 이거 아니에요. 99세까지 88에서 살다가 이렇게 2, 3일 아프다가 돌아가시는데 이거 아니에요. 그 회사 준비할 때 좋아하는 것, 회사 선택할 때는 자기가 좋아하는 쪽이나 좋아하는 그런 업종이나 그 다음에 성장 발전 가능한 그런 업종을 선택을 해야 돼. 그 다음에 회사 동일 업종에서도 회사별 특징이 있어요. 대한항공 특징이 있고요. 아시아나항공 특징이 있고. 거기 그 특징을 또 알아요. 그 다음에 채용 조건이 또 달라요. 안에 있는, 우리는 이런 사람을 뽑는다. 그 조건이 다 달라요. 여기서 비해서. 그 직무에 대한 게 있고, 전공에. 이건 어려우니까 넘어갈게요. 그런 게 있다. 여러분, 취업업종, 식종 세트라는 게 있어요. 식종 세트. 보세요. 이제 이것 때문에 제일 신경 쓰거든, 대학 갈 때. 학벌이에요, 학벌. 스카이 대학이냐, 아니냐. 스카이 대학. 이제 스카이 대학이냐, 아니냐는 아직은 우리나라는 중요하기는 해요. 왜냐면, 걔네들이 믿고 쓰는 거야, 후배들. 너 그 정도 되면 성실성이나 공부 잘했다면 네가 나름 성실성이나 이런 거를 실력이나 봤을 때는 내가 후배 써도 된다. 이 정도면. 그런 걸 무시할 수는 없어요. 또 두 번째는 인맥이잖아. 지네들끼리 다 헤쳐먹잖아요. 그런 것들은 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지. 그 몇몇 친구들은. 근데 진짜 좋은 거는 자기가 좋아하는 데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학벌이 있고, 그 다음에 안에 가서 학점. 우리도 마찬가지로 교수들이 굉장히 신경 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학기 끝나가면 점수를 매겨야 되잖아요. 점수를 요즘 상대평가, 옛날 절대평가라고 해서 오래 줄 수도 있는데요. 지금 A, B, C 이렇게 줘요. 뭐 C를 30% 무조건 받아야 돼요. 이쪽은 C를 받아야 돼요. 나머지 70%는 A, B를 받아야 되고. 근데 A도 다 주는 게 아니에요. A도 30%만 줘야 돼요. 나머지 40% B예요. 아무리 잘해도.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암송을 잘해도 안 돼요. 네?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학점에 목 매달아요, 안 매달아요.
또 끝나고 나면 막 전화한다. 교수님 왜 이렇게 했는데 나 중간고사 잘 보고 결석 한 번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나옵니까? 점수 나옵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지. 그래요. 이거 제일 피곤합니다. 그 다음에 영어 공부한다고 제가 말했잖아요. 18 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교까지 와서 18년도 공부했는데 영어가 18 소리밖에 안 난다. 이게 기본. 그 다음에 어학연수. 그 다음에 또 자기가 뭘 많이 알고 있다는 거 알려주려면 뭐 해야 돼요? 자격증 있어야 돼요. 자격증. 자격증. 그 다음에 공모전 가야 됩니다. 자격증 없는 과도 있어요. 디자인이나 이런 건 자격증이 없어요. 뭐 공모전 같은 거 들어가서 미술 경진대회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인턴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그렇게 안 뽑거든요. 그러니까 인턴 들어가서 거기 잘하면 계약직 직원으로 가기 때문에 인턴. 그 다음에 이제 사회봉사자였어요. 이건 뭐예요? 성형수술까지. 네? 이게 9종 세트인데 제가 하나 더 붙였어요. 인문학 좀 이야기하는. 인문학은 사실은 우리는 이제 해결이 됩니다만 어렵죠. 우리 자녀들이. 그렇죠? 이렇게 해야 취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전에는 이것만 있어도 됐는데 심지어는 이게 없어도 되는데 못해도 되는데 지금은 뭐 토익 점수 뭐 이런 점수를 내야 되거든요. 그 대학 생활 한번 볼게요. 원래 대학은 제가 이제 멋들이기 쓰려고 제 위에다 저렇게 써놓은 거예요. 성수관 인재 전문가를 만드는 건데 실제는 그런 정신이 없습니다. 자, 그 전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전공이 있어요. 부전공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부전공은 내가 좀 관심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복수전공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 같이 무식한 데가 또 없는 것 같아요. 제일 고등학교 들어갈 때 어디 2학년 때 되면 뭘 고민해요? 1학년 들어가는 생각은 2학년 들어갈 때는 문과냐 이과냐 집에서 대판 싸웁니다. 너 문과 가라. 야, 너 이과 가야 돼. 문과 이과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공부 좀 못하면 이과 태갖고 공부 못하면 내가 봐라. 너 수학 못한다고 그냥 문과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냐. 거기 가가지고 근데 그게 문과 이과가 만약에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가가지고 봤더니 대학교에서 가서 봤더니 내가 이과 공부를 하고 있는데 문과 공부도 배우고 싶어요? 안 배우고 싶어요? 배운 거예요. 예를 들면 IT를 합니다. 디자인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과입니다. 이과 IT. 근데 내가 나중에 사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업을 하고 싶은 거. 근데 그러면 경영학을 배워야 되잖아요. 경영은 문과거든요. 그러면 이과가 문과 배워야 돼? 안 배워야 돼? 배워야 돼. 근데 조금만 내가 필요한 것만 배우고 싶다 그러면 부전공. 근데 이걸 좀 더 진짜 나도 어디다가 혹시 모르니까 취업할 때 나 어디 졸업했냐 그러면 경영학과 졸업했어도 쓰고 공대 졸업했어도 쓸 수 있고 이렇게 하려면 전공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걸 복수 전공이라 두 개 복수 복수 전공. 복수 전공이랬어. 그 다음에 요즘은 뭐냐면 연계 전공이랑 좀 관련된 거 있으면 이렇게 몇 개 묶어가지고 하는 전공이 있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냐면요.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 듣고 저것 듣고 저것 듣고 잘못하면 개판 5분전이 되지만 하여튼 자기가 듣고 싶은 거 선택하는 그런 시대로 가요. 왜냐? 앞으로 시대가 너무 복잡하거든요. 문과 이과를 이렇게 단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시대로 가요. 자, 그래서 수포자 이야기 했는데 수학은 다 써요. 문과에서 수학 많이 씁니다. 경제학과는 수학 못하면 경제학 공부할 수 없어요. 수리경제학 하려면요. 그러니까 수학은 기본으로 근데 못 듣다고 뭘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기본으로 또 가서 하면 다 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또 이제 이런 게 제가 자, 제 성적이 이 학교에 가고 싶어요. 이 학교에 이과를 가고 싶은데 안 돼. 안 되면 어떻게 하냐면 이 학교에 제일 못한 과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과 들어가가지고 전과 하면 돼. 전과 안 된다 그러면 뭐 하면 돼? 부전공 하면 돼. 안 되면 복수 전공 하면 돼. 해결돼야 안 돼요? 근데 잘 몰라. 잘 몰라. 꼭 이과를 가야 돼. 그럼 그과 안 가고 다른 과 가가지고 돌아가서 가도 된다 이 말이지. 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과 여기 이과가 이 학교가 좀 더 좋아. 성결되래. 한세 맞지. 하여튼 여기 비교하면 안 되겠다. 하여튼 조금 못하지만 자기 과가 자기가 원하는 과 있잖아요. 거기 가야 돼. 근데 그 점수로 제가 20년 했잖아요. 교수 생활 20년 했잖아요. 얘들 보면 4학년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4학년 됐는데 어떻게 하라고. 너 군대까지 2년 갔다 왔지? 너 뭐 영어만 또 휴학했지? 휴학 처음엔 6개월만 한대. 그 다음에 1년 또 6개월 해. 영어 개판이야 갔다 와도. 오늘 개가 많이 나오는데. 그리고 7년을 했잖아요. 7년. 그럼 4학년 때 하면 취업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4학년 때 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 누구한테 돌 맞은 놈처럼.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놈들이 있어요. 물어보면 왜 이렇게 어떻게 된 거냐 보면 점수대로 온 거예요. 점수대로 이렇게 오락해가지고 엄마 아버지가 가락하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16학기입니다. 16학기. 학교는 1학기, 2학기 하는데요. 실제로 중요한 1학기, 2학기는 자기 시간표에 맞춰서 해요. 그러니까 자기 여유분이 없어요. 근데 나머지가 뭐냐, 황당한 학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방학이에요, 방학. 이건 시간표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시간표 보고 살았는데 시간표가 갑자기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나보다 어떡하라고? 나보다 어떡하라고? 자기가 시간표를 짜야 돼, 안 짜야 돼요? 네. 짜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올 때 성적이 안 좋은 놈도요, 시간표 방학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 결정은 누가 결정을 해준다? 방학이 결정해주고, 방학. 이 자율학기, 제가 자율학기라고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군복무, 휴학, 졸업 연기도 합니다. 시험이 안 돼서. 어학연수, 교환학생. 기학면 교환학생 가는 게 좋고요. 안 되면 어학연수, 교환학생, 어학연수, 공모전, 자격증. 국가자격증 얘가 사이트를 보여주고 싶은데, 여기 이제 나중에 필요하시면 제가 드릴게요. 거기 보면 자격증이, 여러분 관련된 자격증, 우리나라에 있는 자격증 다 통틀어서 여기서 제공을 해줘요. 예를 들어 미용이다 그러면 미용 관련된 자격증이 어떤 거 있고, 여러분 잘 모르는 것도 또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봐야 돼요. 자격증, 그러니까 답답한 게, 이렇게 환세작교, 우리 학생들 잘못된 것처럼 되는데, 어쨌든 보면, 교수님 내가 자격증 못 따야 돼. 이런 놈이 있다, 이 말이지. 지금 뭘 따야 되는지 다 고등학교 때 공부하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고등학교 때 알아서 해야지. 그죠? 그 다음에 워크레드 가면 있고요. 그 다음에 직업사전도 있어요. 직업사전이라는 것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는 뭘 해야 돼요? 하여튼 신앙심 기려야 되고요. 비전 설정. 그 다음에 잘하고 못하는 거 찾고요. 구체적인 전공 확정. 서울대병원에 과가 몇 개 있다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의사 된다 이러면 안 되고, 의사 되면 구체적으로 무슨 과 들어가는 것까지 어디서 정해져야 된다? 고등학교 때 다 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선생한다 그러면, 고등학교 선생한다면 무슨 과목 선생할래? 국어 선생할래? 영어 선생할래? 수학 선생할래? 근데 학생들은 고등학교 선생님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제가 다닌 거 보면, 제가 고등학교 선생님들 고등학교 계신 분 없어요. 다 대학 교수 됐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거기 가서 처음에는 잘 모르고 고등학교 선생했는데, 하다 보니까 공부해서 대학교 교수로 갈 수 있다 이 말이지. 그렇죠? 그런 꿈들이 있는데, 너무 거기다 한정적으로, 고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전공을 고등학교 때 확정해야 돼요. 고등학교 때. 그 다음에 대학 학과도요. 경영학과, 여러분 경영학과만 알고 계시죠? 경영학과에도 굉장히 많아요. 과 종류가요. A4 용지 한 장 돼요. 종류가 그렇게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각 학교마다 교수가, 새로운 교수, 요즘 저는 이제 20년 전에 공부를 했잖아요. 또 최근에 공부하고 오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요즘 인공지능하고 경영하고 연계되는 이런 과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학과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경영학과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잖아요. 그런 과가 그런 과는 예를 들어 서울대나 연고대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목이 좀 굳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과 잘 안 만들어요. 그래서 조금 그렇지 않은 대학들은 성장 발전하게, 대학이 발전하게 해서 그런 교수들을 모셔온단 말이죠. 그 과를 만들어요. 그런 과를 찾아야 돼요. 근데 경영학과 그냥 가면 안 돼요. 경영학과는 제가 경영학 교수지만 발로 채인 게 경영학과예요. 나와가지고 별로 특별히 저기가 없어요. 경영 누구든 다 잘해요. 뭐 정주영이가 경영학 공부해갖고 그룹 만들었나요? 이병철이가 그랬나요? 그래서 좀 세부적으로 배워야 돼. 세부적으로 연구를 해야 돼요. 고등학교 때. 학과 분류 체계가 있고요. 또 그 대학의 또 특성이 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정과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정과는 우리 한세대학교는 정과를 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근데 어떤 대학은 정과를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 학교의 규정을 봐야 돼. 규정을. 그 학교 규정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그래서 비전을 확실하게 정해지면 어떻게 돼요? 공부하지 말하게도 한다고. 게임하지 말하게도 하잖아요. 왜? 좋으니까. 그러니까
게임을 제가 예를 들었지만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목표를 정확하게 정하면 여러분 뭐만 갖다 주면 돼요? 과일 갖다 주고 격려해 주고 이것만 하면 된단 말이지. 예? 그건 안 해놓고 자기도 안 해놓고 막차가 아들한테 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격려. 그래서 자 이제 이거 질문 엄청 많이 받죠. 너 이거 봐. 어? 엄마 공부 왜 해야 돼? 이렇게 많이 물어보잖아요. 어? 왜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기 산다. 믿는 자들이니까. 그 다음에 꿈을 이루는 도구다. 그 다음에 인생이 폭이 넓잖아요. 많이 하면.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웃 도와주기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서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공부 어떻게 하면 잘하나요? 뭐예요? 잘한 거 찾아야 방법 없어요. 자기가 미쳐서 좋아하는 걸 찾아야 돼요. 미쳐서 좋아하는 걸 찾으면 하지 말아야도 합니다. 공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자, 이것도 써놨어요. 못하면 어떻게 해요? 꿈 찾아야 돼요. 못해도 또 뭘 해요? 꿈을 찾아야 됩니다. 꿈을. 사랑하면 알고 싶고 공부하고 싶고 전문가 되기 위해서 자동으로 되는 것들은 자동으로 돈 벌고. 이제 기본적으로 공부할 게 요즘 국수사과, 그렇죠. 국수사과,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이렇게, 그거는 기본으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어는 기본으로 해야 되겠죠. 영어는 기본으로 하고, 중국어, 요즘 그 다음에 독어는 거기 가면 그냥 공짜로 공부하잖아요. 대학교 공부. 그래가지고, 일본은 왜 그러냐면요. 일본은 굉장히 좋은 학문적인 자료가 많아요. 그 다음에 논리체계 하려면 수학해야 되고, 그 다음에 창의성 부분 프로그램, 요즘 학생들 프로그램인데 하는데 학교에서 가르쳐 준 것 갖고는 좀 부족합니다. 사실은 방학 때 좀 한다 그러면 이걸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공부 시간을 확보를 해야 되고, 중학교 때는 뭐 30분이면 30분, 2학년 때, 3학년 때 조금씩 늘려가는 걸 해야 되고, 그 다음에 3인학습법, 오늘 뭐 배웠냐 자꾸 이제 뭐 배웠냐 물어보세요. 오늘 뭐 배웠냐. 그 다음에 그랬는데 어쨌는데 난 하나도 모른 척.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이 육가 원칙에 준해서 물어보고. 어제 갔어? 그럼 누구랑 갔어? 뭐 봤어? 그래서 육가 원칙을 자꾸 거기서 육가 원칙을 찾아서 물어봐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거를 자꾸 거기서 또 사고치고 거기서 사고치고 하면 폭이 넓어져요. 나 그거 못 봤는데 다음에 보고 와야지. 이렇게. 그리고 가지고 있는 걸 토해내야 생각을 하잖아요. 아무리 지식이 있으면 뭐예요? 토해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 해소, 체력 해소,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 우리나라 이렇잖아. 저도 운동하고 지금도 운동하거든요. 운동해야 돼요. 하기는 뭐 다이어트 한다기는 하지도 않은 분들한테 말하기는 그렇지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도록. 그 다음에 중학교 때는 제 생각에는 아버지 사람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버지 사람. 그냥 사춘기가 있잖아요. 사춘기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라고 인정을 하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나오더라도 참고 또 격려하고 해야 돼요. 적성발견 어떻게 하느냐. 적성발견. 밤이 끝내라. 자동차 경주처럼 드론을 이용해 펼치는 경주인 드론 레이싱이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초등학교 6학년생이 조종법을 배운 지 석 달 만에 세계 대회에서 우승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이 초등학생 조종사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하네요. 김병근 기자입니다. 시속 130km의 속도로 하늘을 날고 있는 드론이 화려한 공중제비를 돕니다. 숨을 고르듯 잠시 멈춰섰다 좁은 공간 사이를 거침없이 통과합니다. 신기에 가까운 비행 기술에 환호성이 터져 나옵니다. 이 드론을 조종하고 있는 사람은 놀랍게도 한국 소년 김민찬 군입니다. 12살 초등학교 6학년인 김 군은 지난달 두바이에서 열린 세계 최대 드론 레이싱 대회에 참가해 배의 최연소 출전과 최연소 우승이라는 진기록을 남겼습니다. 세계적인 선수들이 다 나와서 예상도 못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상식에서 1등 저를 불러갖고 깜짝 놀랐었어요.